한국콘크리트학교 회장 박홍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내용은 리모델링 기초보강을 위한 선지하 파일 공법 실증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바쁜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그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연구원 소개와 함께 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 PDF로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차는 연구 필요성의 목적. 저희가 이제 2차례 시험을 했거든요. 실내 실험과 실외 시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는 대치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발주한 용역이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수익 증축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님 보이시는데 전학수 조합장님께서 그 기초 보강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한국콘크리트와 함께 손을 잡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큰 용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른 이 대치 2단지뿐이 아니고 다른 단지에서도 많이 쓰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전학수 조합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 2단지는 대치동 하계울역 코너에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한국콘크리트학교고요. 연구지는 저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정춘기 교수님, 충남대학교 윤현도 교수님, 그다음에 CLS 임철우 대표님, 건국대학교 허영정 교수님, 에스텍의 이원재 대표님 이렇게 6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윤현도 교수님, 허영정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구조전공의 교수님이시고 정충희 교수님은 잘 아시지만은 토질 집안에 관련돼 있고 또 관련된 학회의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철호 대표님은 이제 CLS를 이끌고 있는 구조 기술사시고요. 이원재 대표님 마찬가지로 집안 관련해서 실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연구에 이제 우리 연구팀뿐이 아니고 참여기관으로서 세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CLS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 설계, 공법 설계, 그다음에 KH건설은 파일 설계, 장치 설계, 주인산업은 계측 시스템 구성. 저희가 실험하면서 많은 계측을 했거든요. 그 시스템 설계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콘크리트학회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또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인증위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강수 서울시립대 교수님, 숭실대학교 최은 교수님, 콘크리트학회 학계연구소장이신 김영진 박사님, 진영 ENC 대표이신 김성호 대표님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뭐 많이 아시지만은 수익 증축 리모델링을 꼭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수익 증축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파일로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이제 하중을 받기 위해서 기초 보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프루프가 좀 잘 안 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요. 잘 아시지만 기초 보강을 위해서는 이제 지하에서 파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파일이 주로 이제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의 PC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은 여러 가지 강성이라든가 상당히 좀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하중 재분배 및 하중 분단의 적정성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집안은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하중 재분배와 관련해서 많은 불안성이 있어서 그 파일들 사이의 하중 전이 분담에 대한 실험적 입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지자 파일 공법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이제 기존 구조체인데 이제 PC 파일이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증축을 해야 되니까 이 증축 부분이 여기다 얹혀지면은 기존 파일이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의 하중을 추가가 되는 마이크로 파일을 추가를 해서 이제 하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강성이 다르고 이 집안의 어떤 그 집안과 연계된 상호작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 하중을 받고 있는데 그냥 파일을 박는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파일의 하중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안밀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파일이 좀 강성이 좀 낮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파일을 박더라도 하중에 의해서 PC 파일에 추가가 하중이 되게 되면 조기에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현재 받고 있는 파일의 하중 일부를 이 마이크로 파일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서 기존 PC 파일에서 빼서 신규로 설치되는 마이크로 파일의 선제하, 그러니까 하중을 먼저 제한다, 분담시킨다. 그래서 이제 선제하 공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하중에 대해서 기존 파일의 하중을 뺐기 때문에 추가되는 하중의 증가에 대해서 PC 파일이 안전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선지하 파일 공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기존 파일과 신규 파일 사이 하중 전이와 분배에 대해서 실험적 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텐데 그 장치의 상세와 각 연구부의 안전성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제하 파일 공법의 현장 시공 지연성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 범위는 선제하 공법의 설계 방법의 개발하고 또 구조 해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설계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실험은 실내 실험을 했고 실외 시험을 했습니다. 현재 실외 시험은 장기 고동을 측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방서를 개발하고 콘크리트 학계 이제 기술 인증을 할 예정이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건기원이나 이런 데서 심의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 목적은 실험실 조건에서 이제 선지하 가력을 검증을 하고요. 이제 실외 시험에 앞서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의 강성비, 그러니까 PC 파일하고 마이크로 파일이 사실 강성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성비에 따라서 어떻게 하중이 분배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결부라든가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의 연결부의 안전성을 검증을, 하중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험체는 3개의 실험체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 3개가 있는데 ID1, ID2, ID3가 있는데 이 기초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가 이렇게 있고 슬라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벽체 하부에 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실내 실험에서는 파일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의 강성을 탄성 받침체로서 모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ID1인 경우에는 중앙부에 마이크로 파일을 모사한 파이프가 박혀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파일의 강성을 모사한 탄성 받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파일과 정착부를 통해서 기초 바닥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D1인 경우에는 이제 선지해주는 가력 시스템이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가력을 한다 그러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압기이거든요.
그래서 유압기를 통해서 하중을 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가한 다음에 이제 볼트를 통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압기로 가하려 그러면은 이제 반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 구조체가 없어서 강제로 이렇게 가세로 연결을 했습니다. 브레이싱으로. ID2는 ID2와 ID3는 이제 ID2 같은 경우는 ID1과 구성은 비슷한데 유압기가 없습니다. 그냥 볼트 조임을 가지고 가력하면서 동시에 정착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D3는 마이크로 파일이 아무래도 하중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초의 주황부보다는 벽체 근처 파일 옆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하됐을 때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실험을 세 개를 실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파일의 강성비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제 PC와 마이크로 파일의 강성비 여러 가지를 가상을 했습니다. 2대 1, 그러니까 PC 파일의 강성이 마이크로 파일의 2배, 그다음에 1.5대 1, 1대 1, 1대 1.65. 그래서 강성비 한 4가지 정도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체 3개, 강성비 4가지, 그래서 12번을 가력을 했습니다. 이게 파괴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하중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현재 가력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ID1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압기로 하중을 가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레이싱이 있고요. 브레이싱에 유압기가 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유압기로 마이크로 파일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을 누른 다음에 이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채워서 이제 밀착을 이 기초판하고 연결시키고 나중에 유압기를 빼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ID2와 ID3는 이거 쓰질 않고 그냥 유압 토크 렌치로 볼트 조임을 하는 겁니다. 간편하죠. 이런 게 장치가 다 필요 없고요. 유압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스틸 스트럭처에 볼트 커넥션에 프릭션 파일이 있습니다. 프릭션 파일에 토크 렌치 조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토크력이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유압 토크 렌치를 사용한다. 그런 것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험체 ID1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바인데요. 기초판이 있고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 파일이 기초판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정착부가 있고 유압기가 있고 유압 반력 장치들이 있어요. 반력을 받기 위한 가세가 있습니다. 요 평면인데요. 파일은 4개가 받쳐져 있고 마이크로 파일은 2개가 있고 물론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제 파일을 박은 게 아니고 탄성 받침체로서 강성을 모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마이크로 파일 73mm 파이프로 실제로 파이프가 되어 있고요. 이거 상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판이 있고요. 그것을 기초판이 그 앵커 볼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마이크로 파일 내부에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하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 시공상에서 우리가 계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로드셀은 설치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파이프 내에 특별히 고안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부에는 탄성 받침체와 로드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ID2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D2는 그 유압기하고 반력 그 장치들이 없고요. 그냥 볼트 조임만 해서 하중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ID1과 ID3는 다른 거 다 똑같고요. 마이크로 파일의 배치만 2개가 ID1과 ID2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벽체 가까이에 파일 기초 그 가까이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력은 이제 여기 실제로 이제 중력 하중이 들어가지만 실험실에서 중력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무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력기로 하중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부에는 교량형 탄성 받침과 로드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PC 파일 4개, 마이크로 파일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령형 탄성 받침과 로드셀을 합쳐갖고 우리가 합성 블록을 만들어서 파일 위치와 마이크로 파일 위치에 합성 블록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이크로 파일 파이프 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시공시에 어느 때든지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매립형 반연율 게이지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 값으로 계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실측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UTM에 넣어서 계측했는데요. 그 마이크로 스트레인과 로드의 그 관계인데 직선으로 이 실험 장치에 있는 로드 셀과 동일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라이블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치 2단지 기초 티피컬한 아파트의 기초인데요. 여기 지금 파일들이 좀 큰 원은 PC 파일이고요. 작은 원들은 마이크로 파일이고 이 빨간색 색이 들어간 것들은 선지하를 가한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휴지 설계 조건인데요. 잘 아시지만은 이 당시에 PC 파일은 보통 4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력이. 근데 선지하 시공 직전에는 우리가 비구 조절을 다 털어내기 때문에 한 25톤 정도로 내려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의 선지하는 최대 30톤, 이 빨간 부분들입니다. 30톤을 주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건물 완공 시점에는 파일 한 번당 이제 하중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지하를 30톤을 주면 이제 빠지게 되겠죠. 예, 빠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 하중이 가게 되면 한 번당 30톤에서 40톤씩 받는다. 이게 이제 실시 설계 조건이고요. 실험체의 가력 조건은 벽체의 1차 가력을 하고 선지하 가력하고 그 다음에 요 2차 가력, 벽체의 2차 가력 추가 하중, 수익 증축 완공에 해당되는 2차 가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하 파일에 사실 목표되는 그런 하중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정 가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지하 그 마이크로 파일 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모자라면 이제 그 보정 하중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차로 100톤을 가게 됩니다. 이 100톤은 비고재재가 철거된 상태에서의 가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험체 자중이 20톤이고요. 그래서 유압기로 가력기로 가하는 건 80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 파일, 기존의 PC 파일이 4번이기 때문에 20톤을 받게 되고 각 25톤씩 받게 되고 합이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하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지하를 30톤을 가하게 되면 그 반력으로서 이 기초판을 들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림으로써 이 파일에 가 있는 기존의 하중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30톤씩 선지하를 가면 토탈 60톤이 되겠습니다. 60톤이 되면은 이제 100톤에서 60톤을 빼니까 40톤이 남겠죠. 그러니까 PC 파일이 4개니까 결국 10톤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축 건물이 이제 완공되면은 그걸 가상을 해서 이제 120톤이 추가로 제하되는 걸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을 마이크로 파일과 PC 파일의 강성이 1대1이다. 그렇다면 120톤에 대한 분배는 1대1대1대1대1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6개, 즉
20톤씩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도 20톤, 마이크로 파일에도 PC 파일에도 20톤, 마이크로 파일에도 20톤 증가되기 때문에 PC 파일은 30톤, 마이크로 파일은 50톤. 그래서 총 220톤이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대1에 대한 강성비와 함께 2대1의 강성비, 1.5대1의 강성비, 1대 1.65의 강성비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하중이 이렇게 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요 앵커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중을 가하면은 결국 이 볼트를 통해서 앵커가 그 기초판에 전달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 앵커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치 2단도 실제 아파트 지하층 기초에다가 이 정착 장치를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서 앵커 볼트를 설치하고 해서 토크 렌치를 가해서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파일이 하나당 설계하중 70톤이기 때문에 여기 70톤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은 최대 83톤까지 뽑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70톤 이상에 도달했고요. 좀 더 컸으면 더 좋은데 저희가 이제 한 번밖에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하중 70톤 이상으로는 볼트가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해서 실내 공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EPTC 연구센터 실험실에서 실내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 11월 17일 공개 실험 행사를 진행했고요. 실험체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분 정도, 70분 정도 오셨고요. 그 실험 광경이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실험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실험 결과인데요. ID1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1차 가력한 게 이제 100톤. 여기 지금 X축, Y축이 뭐냐면 PC의 파일 총합, PC 4개의 파일의 총합 또는 마이크로 파일 2개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X축은 토탈 하중입니다. 토탈 하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차는 100톤, 2차로 120톤에서 220톤. 그래서 1차 100톤을 가해서 PC 파일 4번이 100톤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 파일 선제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톤씩 2개니까 60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PC 파일을 60톤이 지금 빠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120톤을 줬습니다. 그래서 PC 파일 4개가 힘을 받는 게 되겠고요. 마이크로 파일 2개가 힘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요 색이 다른 점은 뭐냐면 강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하중이 분배되기 때문에 다른 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대1일 경우에 강성비 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경우에 1대1이면은 PC 파일에 최종적으로 120톤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은 10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 파일이 좀 덜 들어가 있습니다. 네, PC 파일은 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1대1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성, 받침, 강성을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하기 때문에 강성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실제보다 마이크로 파일이 좀 덜 갔죠. 그 이유는 마이크로 파일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기초판에. 그 이제 거기다가 뭘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파일과 또 볼트 하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달되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강성이 마이크로 파일이 좀 작고요. 또한 마이크로 파일의 위치가 기초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초판이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일의 강성이 좀 적고요. 그래서 그런 강성 차이 때문에 다소간 덜 들어가 있는데 그럼 덜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볼트로 조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볼트로 조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파일이 다시 이렇게 하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C 파일의 하중이 떨어지고, 그래서 목표 하중까지 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르타를 채우고 더 이상은 선제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 보존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D1인데 아까 이제 4개의 강성에 따라서 다 하중 가력을 약간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 네 마이크야. 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로 파일에 하중들이 좀씩 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 파일에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정을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ID2인 경우에는 유압기가 없는 겁니다. 뭐 유압기가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는 이제 유압기를 하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유압기 하게 되면 하중을 줄 때는 편하죠. 한꺼번에 쏙 주니까. 그런데 어차피 유압기를 주고 나중에 빼야 되거든요. 그 뺄 때 하중이 제대로 전달되려고 그러면은 볼트를 다시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압기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연구 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볼트 조임으로 하자. 그래도 결국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깨끗하게 실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ID2고요. ID2도 4번 실험을 했습니다. ID3, 요거는 마이크로 파일이 벽체 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경험입니다. 이 경우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조금 더 강성이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 위치도 영향을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모르타르 체움이라든가 볼트하고 이 정착판하고 지금 기초판이 약간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성의 오차가 있어서 목표 하중까지 못 갔고,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정 선자를 추가로 가야 됩니다. ID3의 실제 실험값들이고요. 자세한 거는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타르의 영향이 충진이 얼마나 있겠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파일이 생각보다는 강성이 적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가 변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모르타르를 여기다 이제 모르타르를 여기다 채울 수가 없는 게, 모르타르를 채워버리면은 이 텐션을 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선지하 장치의 변형이라든가 마이크로 파일의 변형 때문에 기초가 강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를 여기 이제 채우고, 이 부분에다가 채우고 실험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강성이 상당히 제법 올라와 있고요. 다만 갈수록 이제 조금씩 강성이 적어져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강성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여기 강성이 회복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모르타르 체험을 여기밖에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할 수가 없어갖고 실험실 내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다 모르타르 체험하게 되면 훨씬 강성 증가가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내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발생 가능한 파열 강성 범위의 선지하 하중을 실증을 했고요. 선지하 장치 연결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파의 선제와 하중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또 보정을 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고요. 유압기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 볼트 조임을 직접 해서 선제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터를 그러니까 모터는 미충진하게 되는데, 선제할 경우에는 모터를 충진하게 되면 하중 배분 강성이 다소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실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실외 실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 시험의 목적은 선지하 파일 공포의 실제 현장 시공 재현성과 정밀성을 검증을 하고요. 실제 집안 조건에서 마이크로 파일의 장기 침하 영향을 확인하고 할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계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험체는 하나만 했고요.
그다음에 가력 방법은 실험실에서는 하중을 가력기로 가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스 앵커의 긴장력으로 중력 하중을 가했고요. 선제 하중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위협, 토크렌치, 볼트, 가조림, 가력을 했습니다. 실외 시험체를 보시면은 구성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했고요. 다 똑같고요. 다른 점은 실제 파일을 박았습니다. 원래 아파트에는 350 직경짜리 PC 파일인데 이건 400짜리 PHC 파일을 박았습니다. PC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마이크로 파일이 73mm 직경의 파이프로 박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력을 하기 위해서 어스 앵커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앵커력을 통해서 하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PC 파일을 직접 기초에다 연결하지 않고 로드셀을 중간에 연결을 했고요. PC 파일 상부에. 그다음 마이크로 파일에 역시 하중 측정을 위해서 로드셀을 연결부에다가 했고요. 물론 마이크로 파일 내부에도 매입형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카 정착부에도 마찬가지로 로드셀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착관이고요. 볼트 조임 선지와 가력을 한 겁니다. 이 상세는 아까와 동일하고요. 네, 3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매입형 스트레인 게이지 장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PC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 400짜리인데 허용 축하중은 좀 더 크지만 일단 여기선 400kN 40톤짜리로 가정을 했고요. 실험체 시공 파일 길이는 실제와 가까운 20m로 했고요. 풍화한 근입 깊이 2m 정도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일은 셋 파일로서 KH건설에 제공을 했고요. 직경은 73mm, 티크니스 11mm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중은 70톤이 되겠습니다. 선제 하중은 30톤을 가하게 되어 있고요. 파일 길이도 역시 20m가 되겠습니다. 하중 가력 계획은 실내 실험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가력은 100톤입니다. 아까 실내 실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험체 자중이 다소 늘어났어요. 37톤으로 돼서 어스앵카력을 63톤을 가했고요. 그래서 PHC 파일의 4번에 각 25톤씩 가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제압 마이크로 파일 2번에 각 30톤씩 가하게 되면은 선제압이 60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PHP 파일 각 10톤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벽체 2차의 어스앵카 가력으로서 120톤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성에 따라서 4개의 PH 파일과 2개의 마이크로 파일 하중이 분배되겠죠.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50톤까지 원래 목표가 50톤이기 때문에 50톤까지 보정할 수 있는지를 또 가했습니다. 요 지금 계획은 아까 1:1 강성 실내 실험과 하중 계획이 동일합니다. 요건 시공 현장인데요. 사실 이 살고 있는 대치 아파트 내에서 이런 공사라고 실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요. 또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불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적극 밀어줘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초기의 실험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실험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들을 다른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산다라는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내 시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것은 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어떤 정비
어떤 검증을 하는 그 절차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외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놀이터 근처에다가 지금 공사 현장을 잡았고요. 4개의 PHC 말뚝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앵카를 설치했고요. 보시면 어스앵카 보이시죠? 와이어 보이시 스트랜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 파일은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장비를 뚫어야 되는데 구조체가 안정적이지 않게 거기 로드셀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마이크로 파일을 먼저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버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드셀을 설치하고 PC 파일 상부에다가 거푸집 짜고 기초 철근을 조립하고 그다음에 벽체 설치하고요. 전체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부에서 집안에서부터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드셀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붙여서 만들 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초판 상부에서 지금 앵커볼트 설치하고 정착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공된 거고요. 보시면 마이크로 파일 볼 수 있고 PHC 파일 볼 수 있고요. 로드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센카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는 그라우팅이 되어 있겠죠. 어센카 상부에 정착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외 현장 실험도 공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3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하단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다 끝난 다음에 단지 사무실에서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실내 실험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실험 결과를 그대로 실외 실험에서 재현을 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석세스풀하게 결과를 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톤을 가해서 PC에 100톤이 25톤씩 가해진 상태 선재와 총 60톤, 30톤씩 60톤씩 가했고 그러면 PC는 이제 빠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20톤을 가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까 실내 실험과 좀 다른 점이 마이크로 파일의 강성이 좀 작습니다. 아까는 이 정도 됐거든요. 이런 정도. 상당히 작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파일이 강성이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파일 자체가 약간 슬립이 생길 수 있고요. 정착구, 집안 정착구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기초판의 변형, 정착구의 변형,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떠 있지 않겠습니까? 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파일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쇠 파이프만. 그래서 이 강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강성이 작게 나타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보면 뭐 실제는 이렇게 작게 되진 않겠지만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보면 그때 보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정을 하고 그러면 PC파일이 다시 빠집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모르타를 채우고 모든 것을 이제 마감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하중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파일과 PC 파일이 좀 분담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외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선자 8공법 현장 시공 실시했고 그 정밀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 집안 조건에서 선자 하중을 실증을 했고요. 실제 집안 조건에서 PC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 강성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집안 조건에서 마이크로 파일 선자 하중을 다 끝난 다음에 보정을 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고요. 현재 장기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월 달쯤이나 11월 달쯤까지 계측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하중의 변화가 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보정을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7월 경과를 보면은 선제 장치와 연결된 마이크로 파일이 추가 가력 시에 하중 분당 제한이 있었습니다. 강성이 상당히 작게 나타냈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험체의 독특한 또 특성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가 선지와 가력을 통해서 PC 파일로부터 마이크로 파일의 하중 저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중 보정이 가능하다. 이게 뭐 처음에 설치가 되면 그거를 한 차례가 되든 두 차례가 되든 세 차례가 되든 네 차례가 되든 모르터만 채우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볼트로 하중 보정이 가능하다. 하중 계측도 가능하고 하는 게 이 공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설계 방법은 현재 고안 중이기 때문에 100% 자신 있게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그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선지하 설계 개념은 가장 보수적으로 마이크로 파일을 선지하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크로 파일을 이제 강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파일이 강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제한되는 총 출력이 P라 그러면은 거기에 PC 파일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힘, 그걸 40톤이라 그러든 35톤이라 그러든 그거 곱하기 PC 파일의 개수, 그거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선지하력을 줘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 파일이 추가적인 강성이 있으면 추가로 분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초기에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중에 대해서는 선지하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요. 각 벽체마다 다른 하중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힘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판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바닥판에 PC 파일과 보강 파일을 다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해석, 바닥판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기존 PC 파일의 내력이 어느 정도 넘는지 10톤이 넘는지 20톤이 넘는지 내력이 40톤이라 그러면 이게 50톤이 나오는지 60톤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40톤 이하로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있는 보강 파일에다가 선지하를 해야 됩니다. 선지하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몇 개 보내다가 몇 개를 할지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파일에 내력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로 선지하 하중을 가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구조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기존 파일에 내력이 초과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뭐 한 번에 설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면은 몇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선지하를 잘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선지하력을 가하는 방법은 구조 모델링에서 마이크로 파일이 뭐 약하다. 나는 마이크로 파일의 추가 강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파일 위치에 뭐 스프링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지하력을 상향 가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0톤이면 30톤 그냥 가력하면 되겠습니다. 40톤, 40톤. 만약에 마이크로 파일이 분담하는 걸 고려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파일에 그 해당되는 스프링 강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하를 가야 되는데 그냥 하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니셜 스테인을 사용해서 선지하를 가력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하중이 실제와 선지하 가력과 비슷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중으로 스프링을 넣고 하중을 가면 안 되고요. 그 스프링에다가 이니셜 스트레인을 줘서 뭐 템퍼리처 체인지라든가 이런 거를 가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게 되면 선지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기초구조 평면도와 선제 보강 계획도인데요. 요거는 CLS에서 초기 계획을 한 건데 아마 이 연구를 하면서 조금 아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있는 방법대로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요즘 큰 동그라미가 PC 파일이고요. 작은 동그라미 PC 파일이고요. 조금 동그라미가 마이크로 파일이고요. 근데 빨간색은 선자력을 30톤 준 거, 파란색은 20톤 준 거, 그다음에 연두색은 10톤을 준 거.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중앙보다는 외부에 그 선자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에 벽체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이 크고요. 또 지진력 등을 받는 그러한 하중들이 크기 때문에 선자력을 많이 가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초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 데는 여기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판을 이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판 매트 기초처럼 이제 설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공하는 순서인데요. 사실은 이 시공하는 순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게 하중을 쫙 한꺼번에 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하나 이렇게 일부를 주고 순차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순차적으로 주다 보면은 먼저 했던 건 좀 하중이 좀 풀리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몇 차례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이 스틸 볼트 프릭션 볼트를 조이는 그런 메커니즘과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진 않더라도 그래서 스틸 볼트에 조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앙으로부터 플레이트 판이 있잖아요. 지압판. 그 중앙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있으면 중앙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볼트를 조여 나가는 예, 두 팀이 하면 가장 좋겠죠. 한 팀이 일로 가고 다른 팀이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한 존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외부로 또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는 별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하는데 1차 로테이션에는 선지압 목표의 70% 정도를 가력하고요. 두 번째 돌 때에는 100% 가력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도 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3차 보정 선지압을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측을 다 하기 때문에 계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선지압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선지압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스트레인을 측정을 해서 그 계측을 해야 됩니다. 공사 기간 내에. 그래서 이 원기억 시스템을 통해서 각 파일의 위치로부터 마이크로 파일의 위치로부터 스트레인을 계측을 하고 그거를 리들레이를 통해서 데이터 로고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선으로 해서 담당 사무실에 서버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내내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랩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공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경제성, 다른 장치가 필요 없고요. 이 정착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압기 렌치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유압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력하는 방식은 마찰보트 토크 렌치 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토크 넣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유압 렌치를 사용할 뿐이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장치에 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뭐 반력 장치나 다른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성, 심플리스트입니다. 단순 볼트 조임만으로 선제와 가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빌리티입니다.
이 모르타르 채우기 전에는 이 파이프 안에 계측기로부터 항상 계측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목표 하중에 미달하면 언제든지 재가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히 그 파이널리는 수직 증축 다 완공한 다음에 파이널리 다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모자라는 부분 다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이제 제한공법 장점이고요. 선제공법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뭐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일 간의 하중 분배는 파일의 강성도에 매우 민감하다. 보통 이런 선지하 파일이 많이 사용됐던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보통은 기둥을 잘라내고 새로운 기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초가 문제가 생겨서 건물이 기울어져 갖고 들어올리는 공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유압기를 사용한 그러한 선제공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유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데와는 별로 없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파일이 있고요. 파일이 존재합니다. 하중 받을 수 있는 파일이 존재하고 거기 강성이 작은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하중을 줬다가 선자를 줬다가 선자를 뺄 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은 그 슬립이 생겨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유압기를 줬다가 그 유압기의 하중이 100% 그냥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중을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슬립이 생기면은 그를 하중이 안 가고 그냥 마이크로파일로 하중이 가기 때문에 그 하중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유압기로 가력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정착 장치는 슬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일 강성이 달라져서 하중 전이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유압기를 쓰더라도 볼트로 다시 주었습니다. 슬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프리로딩의 정착 시 슬립이 없는 공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력과 정착이 일치한 볼트 조인 가력 공법을 저희는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내 실험에 따르면은 모르타르 미충전 마이크로 파일은 이제 모르타르 미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자를 주려 그러면은 강성이 다소 작습니다. 그래서 하중 분배가 작기 때문에 선자 하중을 보수적으로 상당히 크게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최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뭐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연구진도 있고 실무 설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한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 자료는 채팅창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